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한국경제TV의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잠시 상승 탄력을 받았던 미국 지수 3대 지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력을 잃고 결국 오늘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이 미국의 주택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7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57만 5천 건을 밑돈 51만 1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미국의 신규 주택 중위가격 역시 43만 9,400달러. 1년 전보다 8% 넘게 뛰면서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죠. 집값은 오르고 거래는 줄어드는 현상이 지금 미국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온 뒤에 미국 부동산협회 NRA에서 우리는 현재 주택시장 침체기에 있다는 점을 함께 그런 발언을 함께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주택시장이 생각보다도 더 가라앉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 직후에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데이터는 잠시 연 3%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상승하는 모습도 오늘 장에서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최근에 시장에는 나쁜 경제 지표가 나오면 증시는 반대로 잠깐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잠깐은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침체 우려가 커진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존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시장을 잠시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큰 틀에서 최근에 월가가 이 지배적인 분위기로 갖고 있는 것은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른바 페드 피벗, 그러니까 연준이 기존의 통화 정책을 급거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사우디가 이 감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풀이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S&P 500 지수 섹터별로 살펴보면은 전반적인 하락세 가운데도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하루 만에 6.79% 오른 것을 비롯해서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 마라톤 오일과 같은 주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 마감했죠. 에너지주들은 유가가 오를 때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내년 산유량을 1270만 배럴, 일평균 127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감산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확하게는 감산이라는 옵션을 산유국들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국제유가 상승세로 바뀌었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WTI 9월물은 전거래일 대비 3.6% 가까이 상승하면서 배럴당 93.6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이 사우디가 밝힌 원유 감산의 실제 이행 가능성과 그 파급 효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사우디가 유가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로이터 같은 매체에서는 산유국 연합인 오펙의 이 내부 취재원들을 통해서 이 오펙이 감산을 지금 임박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보도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유가를 둘러싼 이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해 보입니다.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9월 5일로 예정된 오펙 회의 결과를 시장이 주목하고 그에 앞서서 이제 원유 시장이 한동안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미국 석유협회의 주간 원유 재고가 563만 2천 배럴 감소로 나온 부분 역시 유가를 생각해 볼 때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